하루 10분 편안해지는 예술 이야기 근대 미술사 편. 근대 미술의 화려한 이야기 감정과 색을 담은 작품들. 아트 디자인 스튜디오. 엄마, 이 그림 속 인물들이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정말 인간이 맞나요? 너무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호호. 그렇지. 이건 신고전주의 미술이야. 고대의 조각상처럼 인간의 몸을 이상적으로 그리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면을 강조했지. 그럼 엄마, 저 그림 속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자크로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야. 이 그림은 세 형제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조국을 위해 맹세하는 장면을 그린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작품이 전하는 희생과 의무의 메시지야. 우와, 멋진데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뭔가 숨 막히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 신고전주의 그림은 그런 느낌을 자주 줘 엄숙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강조했거든. 그런데 말이야, 다비드에 관한 굉장히 흥미로운 소문이 있어. 소문이요? 빨리 알려주세요. 다비드는 사실 프랑스 혁명에 깊이 관여했던 화가야. 그는 혁명의 아이콘인 장 폴 마라와 매우 친한 친구였거든. 그런데 어느 날 마라는 욕조에서 암살당했어. 다비드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의 시신을 그림으로 남겼지. 그 그림이 바로 마라의 죽음이야. 무서운 소문이네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겪었대요? 그렇지. 그런데 그 그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현실적이고 잔혹하게 느껴졌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다비드의 명성은 더욱 커졌지. 우와, 신고전주의 미술 속에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군요. 엄마, 이 그림을 보니까 뭔가 힘이 넘치고 굉장히 감정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색도 너무 강렬하고. 맞아. 이건 낭만주의 미술이야. 낭만주의는 감정과 개인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자연을 찬미하는 미술이었지. 그 당시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중요시했던 신고전주의에서 벗어나 감정과 자유를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 그러면 이 그림은 누구의 작품인가요? 유진 들라크루아의 대표적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야.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 중에 자유를 위해 싸운 시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 이 그림 속 여자는 자유의 여신을 상징하고 있지. 엄마,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은 자유의 여신이구나. 그런데 이 그림에는 뭔가 더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그림은 자유와 혁명의 상징인 동시에 들라크루아가 직접 겪은 사회적 격변을 반영한 작품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소문을 퍼뜨렸어. 소문이라니요? 그 당시 프랑스 혁명은 큰 혼란을 일으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라크루아는 혁명적인 움직임을 담기 위해 작품을 그렸어. 하지만 그의 그림에 등장한 자유의 여신은 실제로 그 당시 여성 인물이 아니라 당시 들라크루아의 여자친구였다는 소문이 돌았어. 진짜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여자는 아주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지. 들라크루아는 그녀의 모습을 그리며 혁명의 열정을 표현했을 거야.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 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낭만주의에는 이렇게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군요. 엄마, 이 그림을 보니까 햇살이 반짝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그림들은 왜 이렇게 색깔이 덩어리처럼 뭉쳐져 있죠? 좋은 질문이야. 이건 바로 인상파 미술이야. 인상파 화가들은 순간적인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어. 이들은 세부적인 묘사보다는 빛과 색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지. 그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클로드 모네야. 모네? 그 수련 연못 그린 사람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그 유명한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지. 이 그림은 인상파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어. 사실 당시 평론가들이 모네의 그림을 보고 이건 그냥 인상일 뿐이다라고 비웃었지. 엥, 비웃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죠? 그 당시 화가들은 그림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모네처럼 대충 그린 그림을 보고 비웃었지. 하지만 모네는 그 비판을 받아들여 그럼 우리 인상파라고 부르자 라고 했다더라고. 와, 대단한 대처네요. 그럼 인상파 화가들은 모두 그린 그림이 다 이렇게 색깔 덩어리처럼 되어 있나요? 그렇진 않아. 오기스트 르누아르 같은 화가는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이나 즐거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그린 걸로 유명해. 아, 그렇군요. 그럼 인상파 화가들은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비판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혁신적인 기법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 그때부터 인상파는 미술의 큰 흐름이 되었지. 엄마, 인상파 화가들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네요. 엄마,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섬세하고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요. 색이 정말 다채롭고 그림에 표현된 인물이 정말 실감나게 보여요. 맞아. 이건 바로 후기 인상파 미술이야. 후기 인상파는 인상파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기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작품들이야. 그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폴 고갱, 빈센트 반 고흐, 조르주 쇠라야. 고흐는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 그림을 그린 사람 아니에요? 맞아. 고흐는 정말 감정이 풍부한 화가였어. 그의 작품은 색상과 형태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려 했지. 그런데 고흐에게는 정말 슬픈 이야기가 있어. 슬픈 이야기요? 그럼 고흐는 왜 슬펐나요? 고흐는 그의 작품에서 밝고 강렬한 색을 사용했지만 그의 삶은 매우 고독하고 불행했어. 그는 종종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았지. 결국 고흐는 37세라는 어린 나이에 자살을 했어. 엄마, 정말 슬퍼요. 고흐는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나요? 그의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흐는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했어.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점점 더 고립되었지. 하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 고흐의 그림을 보면 그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고흐의 작품에 숨겨진 전설이나 소문이 있나요? 사실 고흐와 그의 귀 잘리기 사건에 대한 소문이 아주 유명해. 한 번은 고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때 그의 친구인 폴 고갱과의 격렬한 논쟁 후에 고갱이 떠났다고 해. 그 후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른 뒤 그것을 여성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소문이 있지. 이 사건은 그를 더욱 미스터리한 인물로 만들었지. 와, 정말 충격적이에요. 고흐는 정말 복잡한 인물이었군요. 그럼 고갱은 어떻게 되었나요? 고갱도 고흐와의 관계 후에 많은 변화를 겪었어. 고갱은 태평양의 타히티로 떠나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고 그곳에서 그린 그림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 그때의 작품들은 고갱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줘. 고갱도 고흐와 비슷한 고통이 있었나 보네요. 그럼 후기 인상파 화가들 중에서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은 누가 있나요? 조르주 쇠라는 아주 독특한 화가야. 그는 점묘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지. 이 기법은 작은 점들을 모아 하나의 이미지를 만든 거야. 쇠라는 이 기법을 통해 빛과 색의 변화를 섬세하게 포착하려 했어.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란 작품이야. 우와, 점로법이라니. 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가능하다니 정말 신기해요. 맞아. 쇠라는 빛의 흐름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했지.
그런데 그에게도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그게 뭐죠? 쇠라는 평생 단 한 점의 작품을 판매한 적이 없었어. 그의 작품들이 유명해진 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의 작품 가치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그런데 후기 인상파 화가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처음에는 모두들 그들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들의 혁신적인 기법과 색상 사용은 당시 미술계의 전통을 완전히 깨뜨렸기 때문에 많은 비판과 무시를 받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작품은 점점 더 인정받았고, 오늘날에는 미술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 와, 정말 멋지네요. 그럼 후기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오늘날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통해 감정과 색, 빛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쇠라의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는 전묘법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그림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거야. 정말 멋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저도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